안녕하세요. 저는 위즈덤센터 대표 이은주입니다. 제가 LSI 공부법 검사와 관련해서 지금 3번째 방송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전업주부세요. 전업주부가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으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주부신데 이렇게 세무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고 하니까 참 대단하시죠? 자, 어떤 사연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32살이고 작년에 결혼과 올해 출산을 해서 현재 한 달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우와, 결혼도 축하드리고 출산도 축하드려요. 우와, 너무 나라를 위해서도 장한 일을 해주셨네요. 근데 작년 회사를 퇴사하고 이맘때쯤 공무원 세무직 시험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1년 사이에 결혼과 임신이라는 일이 있어서 남들만큼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셨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이직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결혼과 임신이라는 걸 겪으면서도 정말 인생이 큰일이잖아요. 그걸 치르시면서도 그래도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는 거는 어쨌든 이분이 상당히 성실하신 분이란 걸 알려주지요. 그리고 또 이분이 뭔가를 꾸준히 이제 성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어서 로맨이기 때문에 이은주 박사님 책에 있는 로맨 공부법을 참고해서 했었는데요. 약간 기분에 따라 들쑥날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은주 박사님 책이라고 하는 거는 좀 밑에 배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부 삽질하지 마라, 바로 이제 이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WPI 성격 유형별로 각각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로맨 공부법을 참고해서 했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분 사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과연 그렇게 따라 하셨을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고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로맨티스트이신 분들이 불안감이 있고 매일매일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고 어떤 날은 또 공부가 전혀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자책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네요. 이제 또 황 박사님은 기본서와 기출문제만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될까? 고등학생 때처럼 14시간 이상씩, 적어도 10시간 이상씩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자꾸 올라왔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황 박사님은 이제 이 WPI 검사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황상민 박사님하고 개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때 황상민 박사님이 이제 세무공무직 준비할 때 기본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만 해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처럼 14시간 이상씩 10시간씩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어떤 이상적인 기준이 자신을 괴롭히게 됐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 몇 과목 하는지 뿐만이 아니고, 고등학생 때는 수능만 준비하지 않아요. 내신이 있어요. 내신은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직업이 학생이라 해야 되는 일이 공부예요. 밥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그런 고등학교 시절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너무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만 공부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무공무직은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하면 될까? 우리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도 나오듯이 출제 빈도 높은 순으로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저의 욕심에 남들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만족 공부인가요? 아니요, 이거 자기만족 공부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출제 빈도 높은 순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잘 나오지 않는, 출제를 잘 하지 않는 부분을 더 공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저기 LSI 프로파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이따 프로파일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세상에, 출산 예정일 이틀을 앞두고 시험을 보셨대요. 하지만 결과는 합격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우와, 이렇게 만삭인 배를 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시험을 보셨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데,
시험 볼 때 얼마나 힘드셨고 불안하셨을지, 시험 보러 가기 전에도 아마 시험날 제발 진통이 오지 않았으면 이 마음이 많으셨을 거고, 그런 마음으로 불안함이 있으셨을 거고, 몸 컨디션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앉아 계시면 다리가 뚱뚱 붓고 더 힘드셨을 텐데 시험을 보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또 LSI를 잘 모르지만 제 검사 결과를 스스로 해석해 본다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시험 출제 유형이나 패턴 파악을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이런 게 문제일까요? 자기 만족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 거는 이제 해석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스스로 답은 저렇게 자기 문제도 정하시고 답도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분의 WPI 성격 유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근데 스스로도 알고 계세요. 출제 유형 파악 안 하고 패턴 파악 안 했다는 거. 그래서 또 자책도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1년을 준비해 봤기에 조금 더 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꼭 합격하실 거예요. 올해 1년 아기 키우며 준비하셔도 분명히 합격하십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최소 과목당 85점 이상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85점 이상만 받으면 돼요. 100점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85점 이상만 받으시면 돼요. 이게 이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육아를 하게 되니 원래 9급, 7급 둘 다 하려 했지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난 1년 동안 9급 과목을 더 많이 공부했기에 9급만 앞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원래도 9급만 준비하셨어야 돼요. 9급, 7급 둘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과목이 시험 과목이 겹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9급을 합격하면 그때 7급도 해볼까 해요. 9급을 합격하시고 근무하시면서 7급도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제 마음 상태와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럼 제가 이분의 마음 상태 알고 싶다고 하시니까 마음 상태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이분은 여기 WPI 검사 결과 보면은요, 빨간 선 자기평가에서 로맨티스트가 제일 높게 나타나 계세요. 그러니까 로맨티스트신 분이시죠. 로맨티스트 분들은 섬세하고 감성적이시고 그러면서도 예민하시고 또 불안이 많으시죠. 걱정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예민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걱정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좀 완벽하면 이게 덜 불안하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시고 그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뭐가 제대로 안 되면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출제 빈도 높지 않은 것을 찾아서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자책하는 마음이 또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로맨티스트 분이 지금 파란 선 타인 평가를 보시면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자기평가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트러스트는 저 정도 되시면 그래도 자기를 믿고 어느 정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셀프도 있으셔서 해나갈 힘은 있으신데 스스로 만드신 높은 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85점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7급과 9급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높은 기준들로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나게 공부할 마음이 별로 나오질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느라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 공부에 보내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고 내 몸이 내 마음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또 만족스럽지 않고, 그러면 내 마음은 뭔가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면 더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약간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방긋방긋 웃는 예쁜 아기를 보면서 그 마음을 좀 달래셨으면 좋겠어요. 이 로맨티스트 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은 거의 연인에 대한 마음 이상이라서 아기로 인해서 많이 행복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로맨티스트시고 불안, 긴장, 걱정 이런 게 공부할 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삽질하지 말아야 나온 방법을 따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부 삽질하지 말아야 나오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면 불안을 낮추고 덜 긴장하고 덜 걱정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이분이 사연에 쓴 걸 보니까 그거를 안 따르셨어요. 이제 저기는 지금 4가지 방법만 가지고 나왔지만 책에는 정말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핵심적인 걸 안 따르신 거죠. 자, 로맨티스트는 큰 주제보다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나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래요. 큰 주제는 모르겠고 이 작은 거에 집착을 해서 거기서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출제 경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을 공부한다든지 하는 그런 큰 주제를 잡기보다는 별로 출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오면 어떨 걸까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착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 삽질하지 마라 해서 추천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따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라. 모든 것을 다 공부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즉 저것은 큰 주제보다 세부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거하고도 똑같고요.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볼 수는 없어요. 그 시험에 대한 문제집 한 2-3개 정도 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푸는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본인이 그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흔들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이 출제 경향이 높지 않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이분이 자기 기준을 정하지 않은 저 마음이 그 LSI 검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서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마음이 편해지세요. 기출 문제들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 푸셔야 돼요. 물론 기본서도 다 통달을 하셔야 하지만 기본서에 대해서 내가 이미 웬만큼 알아요 하시는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풀어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시험장에서 멘붕을 겪지 않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 중에 반은 걱정하느라 보내요. 로맨티스트 분들은 공부하느라고 앉아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 최소 30분은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14시간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시간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반 정도밖에 공부를 못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집중해서 공부 한 3-4시간 하셨으면 충분한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그러면 한 4-5시간, 길어야 6시간 그 정도면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따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분의 이 로맨티스트이면서 매뉴얼이 높으신 저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게 로맨티스트이시면서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은 벌써 스스로 문제도 정하고 답도 다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사연에서도 벌써 문제 답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내가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거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공부했으니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LSI 뭐 잘 모르지만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이제 이분이 나는 벌써 답을 정했어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아마 시험 그 준비하시면서 공부 삽질하지 마라를 참고하셨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답을 정하신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왜 이렇게 되셨는가 하면은 이 LSI 결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만족 공부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기만족 공부는 밑에 파란 선 LSI 이상검사에서 높이 나타나셨거든요. LSI 이상검사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공부는 무엇일 것 같으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족 공부는 덕업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부예요. 덕업일치라는 사자성어가 상당히 낯서시죠? 이거는 덕질을 한다. 그러니까 오타쿠 같다, 덕질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자기가 꽂혀서 그거를 그러니까 취미생활 같이 하지만 그거를 파고들어서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덕이 업이 된다. 업은 나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파고들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재밌어서 하던 게 결국은 내가 그걸 쭉 열심히 해서 나의 전문직이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것을 이룬다 하는 게 자기만족 공부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전혀 그건 아니고요. 그거를 부러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 뭘 외우면서 이 시험만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흔들리겠죠. 갈피를 못 잡게 돼요. 그게 바로 저 위에 LSI 현실 검사 위쪽에 있는 빨간 선 검사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기 보면 몰입 공부, 성공 수단 공부, 공부 모범생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또 폼 잡는 공부가 상당히 그 옆에서 높이 나와 있어요. 아마 결과 받으실 때는 공부 모범생으로 현실 검사 결과를 받으셨을 텐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높으면서 폼 잡는 공부가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공부를 잘하는 게 자기 자존심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성실하게 나름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흔들려요. 어떤 점에서 흔들리는가 하면은 이 공부를 뭔가 멋지게 나를 발전시키고 나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내가 뭔가 많이 아는 사람, 전문가 이런 거 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몰입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시험에 맞춰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은 결국은 내가 세무직 공무원이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야 라는 그 마음이 서로 이렇게 똑같이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느 날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가고 배우고 그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은 아니야, 그래도 이게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게 서로 팽팽히 서로 저렇게 서로 줄을 당기고 있으니 내 마음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시험을 위한 공부예요. 저렇게 몰입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공부에 대한 만족이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거고, 성공수단 공부는 공부에 대한 평가, 그 만족감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겠다는 건데, 몰입 공부는 공부 자체가 목적인 거고 성공수단 공부는 공부가 수단이 돼주는 건데, 이분은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가지겠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 불안감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불안감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불안을 달래려고 하신 방법이 바로 남들이 안 하는, 남들은 이것까지는 모를 거야, 나는 너네들이 공부 안 하는 것까지 공부해, 그 마음으로 자기를 달래려고 하신 거죠. 그게 바로 폼 잡는 공부에서 점수가 저렇게 높이 나온 걸로 알 수 있어요. 폼 잡는 공부는 항상 그 비교 기준이 남한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남들이 어느 정도 하나 그거를 보고 남들은 이런 공부 하나 안 하나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들이 공부 안 하는 것을 내가 더 공부하면 그 점수가 나오겠지. 나는 그걸 틀리지 않겠지. 어쩌다 나온 그 문제에도 나는 맞출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부는 전국 수석할 마음이면 해야 되는 공부거든요. 근데 전국 수석할 마음인 사람은 일단은 기본기를 다 다진 다음에 그렇게 어쩌다 하나 나오는 문제도 다 맞출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요. 어쩌다 하나 나오는 문제만 맞추겠다고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긴 세월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뭐 저 자신도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본다고 했었고, 보면은 전국권에서 노는 학생들, 그러니까 거의 뭐 학교에서 항상 전교 1등하고 전국에서도 몇 등 한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의 공부할 때의 마음, 즉 시험 보러 갈 때의 마음과 그냥 반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마음과 시험 보러 갈 때의 마음이 달라요. 전국권의 학생들은 시험 보러 갈 때 다 맞아야지, 100점 받아야지라는 각오로 가요. 그러면 한 개도 틀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 가는 마음이고요. 그냥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 반에서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은 시험 잘 봐야지, 그러니까 조금 더 목표가 막연해요. 그래서 그냥 웬만큼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출제 경향이 높은,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공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결국 시험 보는 게 수능 전국 1등을 바라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시험을 붙으면 돼요. 이 시험 85점 정도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기본기는 저리 가라 하고 그렇게 이제 나만 하는 걸 해서 내가 이걸 채워버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도 즐겁지도 않으셨을 거고 불안감은 더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맨티스트는 굉장히 성실하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기본기를 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없는 거,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거 그것만 채우면 되겠지.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공부하시는 마음, 그 마음까지는 이제 알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았는데 그럼 어쩌라고?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시험 과목을 봐야 되겠죠. 자, 보면은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국가직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9급 지방직은 이제 세무공무원이 되시면 근무지가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아니고요. 이제 구청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게 9급 지방직이고요. 지방직 시험은 6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9급 국가직은 이제 국세청에 근무하고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겁니다. 이제 각 세무서는 국세청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국가직 시험을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전 시험을 보시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봐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급은 다 국가직만 있어요. 국세청 소속이 있죠. 그래서 세무서 가시고. 근데 시험 과목이 지방직과 국가직은 비슷해요. 국어, 영어, 한국사 이거는 필수 과목이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지방세법, 회계학, 사회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중에 2개 선택. 그리고 국가직은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중에 2개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급 국가직은 1차는 PSAT, 언어 논리 영역, 자료 해석 영역, 상황 판단 영역 이렇게 돼 있는 PSAT를 보고요. 영어는 영어 능력 시험, 토플이나 토익이나 뭐 테스트 같은 걸로 대체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사 능력 시험 이렇게 돼 있어요. 겹치는 게 없어요. 영어 한국사라고 돼 있지만 수준이 달라요.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1차를 붙고 나면 2차는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이렇게 돼 있어요. 겹치는 거는 회계학밖에 없죠. 9급하고. 근데 이 2개를 같이 공부한다는 게 이 로맨티스트 분한테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로맨티스트는 멀티가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9급 국가직 세무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시험 과목이 이건 2021년까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2022년 시험부터는 시험 과목이 변경이 돼요. 시험을 2022년에 맞춰서 지금은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어차피 국가직으로 공부하셨으면은 세법 개론 공부하셨으니까 될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 개론, 회계학 이렇게 5과목만 공부하시면 돼요. 수능하고 비교해서 과목 수 훨씬 적죠. 고등학교 과목 공부하고도 비교해도 훨씬 과목이 적고요. 그 9급 국가직 국어, 영어, 한국사는 수능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에 그렇게 정말 하루에 14시간 공부해야 될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4-5시간만 집중해서 해도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고, 또 작년에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각 과목을 본인도 알고 계세요. 출제 경향 파악해서 출제 빈도 높은 기출 문제들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 기본서 공부가 돼 있으셔야 되겠죠. 내가 기본서를 3번 정도까지 봐서 이제 기본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이렇게 되실 때 기출문제 풀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서에서도 너무 세세한 것도 공부하느라고 진도 안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시는 그 방법을 하셔야지 성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의 마음에서 자신의 불안감을 기출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파악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남다른 거, 남이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뭔가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폼 잡는 공부에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문제고요. 그 폼 잡는 마음이 나오게 된 이유가 스스로 자기 공부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 생각하시고, 이분이 여기서 자기의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걸 발휘할 것은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무리 아기를 키우고 계셔도 꼭 붙으실 수 있으세요. 아기 키우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생활 관리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기가 자 이제 엄마 공부할 시간이니까 너는 자 그런다고 아기가 알아서 자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를 못하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기가 잘 때 내가 이렇게 공부를 오늘 그래도 요만큼은 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하시면 되고 저녁 시간이나 아기가 잠든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 내가 공부할 시간에 조금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구할 여유가 되시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고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년 합격 소식 가지고 와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방송이 시험 공부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칩니다. 혹시 저도 공부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WPI 검사하시고 LSI 검사하셔서 그 검사 결과와 고민 사연을 위즈덤센터 카톡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 wisdomcenter@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월 1회 정도 이렇게 사연을 선정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 통해서 저한테 직접 공부 방법 상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마음 왜 지금 공부가 제대로 안 되시는지 그걸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길도 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많은 분들에게 특히 로맨티스트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WPI 워크숍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숍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